네, 고양시 뉴스 맛집 고양신문 뉴스체크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상을 차려봤습니다. 네, 11월 넷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금주의 헤드라인입니다. 도시개발 뉴스 킨텍스 1, 2, 3전 시장을 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하는 설계안이 공개됐습니다. 고양 화해유통센터가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다음 달 착공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성사혁신지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이번에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일산 동구 전셋값이 전국 3등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되자 불복종하자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강에 수상버스를 운행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사진 한 장 뉴스 고양시 민간위탁 1호 공공도서관이 일산도서관 소개해드리고요. 진밭들의 농악대의 흥겨운 공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킨텍스가 앵커호텔 만들겠다, 그리고 카지노 유치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킨텍스 제3전시장 준비 소식입니다. 킨텍스 3전시장 건립 공사가 내년 6월달 중에는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공사 전에 이번에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 당선작이 나왔는데요. 사진을 보시죠. 지금 이게 당선작 조감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이 1전시장, 그 다음에 오른쪽이 2전시장, 밑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 친 두 개, 예. 1, 2전시장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게 이제 3전시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가운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리가 크고 이제 좀 웅장한 편인데, 빌딩과 빌딩을 연결하는 이동 통로를 이제 보통 스카이브리지, 네. 하늘다리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그 하늘다리가 이번 설계의 핵심입니다. 스카이브리지 이게 왜 필요한 거죠? 킨텍스 전시장이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1전 시장, 2전 시장이 있고, 이번에 3전 시장도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3전 시장이 사실상 두 개인데요. 그래서 각 전시장을 어떻게든 연결해야 된다. 예, 뭐 추울 때, 더울 때, 비 올 때 이렇게 밖으로 걸어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설계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기능을 여기다 부여하겠다. 그게 솔깃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서 빌딩에 보면 홀 있지 않습니까? 홀. 네. 예, 이 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에 편의시설도 만들고 휴식 공간도 만들고 또 지금 설계한 대로라면은 지금 이게 통유리로 돼 있거든요. 쾌적성을 한층 높이겠다. 개장 시기는 좋은 것 같아요. 2025년에. 일단 이제 얼마 전에 착공한 CJ 라이브 시티가 이제 가장 기대되고요. 네. 예, 또 일산 테크노밸리랑 또 주변의 영상 방송밸리 입주 시기와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킨텍스 앵커호텔 그때쯤이면은 뭐 진행될 것 같고요. GTX A 개통 또 추가로 공항터미널까지 고양시가 유치를 한다면은 이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고양시 대표 산업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꽃농사입니다, 이게. 네. 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분당처럼 이제 뭐 게임 산업, IT 산업, 이런 거는 이제 좀 약하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대신 저희가 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네. 예, 경기도 화해 생산량의 약 40%, 전국으로 치면은 약 14%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화해 산업에 이번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양 화해 종합 유통센터가 고양시에 문을 엽니다. 예, 지난주 착공식을 했는데요. 공사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후년 초에는 개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훼 종합유통센터 어떤 곳인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꽃 유통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대형 경매장을 갖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예, 서울 양재동 거기에 이제 꽃 경매장이 있고 뭐 판매장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충북 음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이제 꽃 경매장을 고양시도 보유하게 된다. 이 사업이 이제 농림부 공모 사업이었고요.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요. 시비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고양시는 공사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뭐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고요. 화해농협이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대지 면적은 42,000제곱미터입니다. 자,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좀 다시 알려주세요. 네, 위치가 어디냐면은 덕양구의 테마파크 주주동물원. 네, 주주동물원입니다. 주주동물원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주동물원 가려면 조그만 다리 하나 건너야 되잖아요. 건너자마자 거기가 이번에 들어설 화해유통센터입니다. 이재준 시장이 꽃박람회를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하지 말고 덕양에서 하자. 이제 네. 그런 이제
공약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좀 시국이 좀 잠잠해지면은 다음 꽃박람회는 그쪽 덕양 유통센터에서 꽃이 어떻게 재배되는지도 구경하고 어떻게 판매되는지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고양시 대표 산업 아까 이제 꽃농사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 고양시도 이제 신산업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교와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보자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일산 테크노밸리입니다. 네, 테크노밸리 이재준 고양시장이 올해 신년에 인터뷰에서 올해 분명히 착공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올해가 그냥 약속 지켜지는 건가요? 네, 12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착공을 하려면 땅을 먼저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땅을 사려면은 이제 여기가 이게 일괄 수용이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현재 토지의 73%가 보상을 완료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보상이 끝난 토지에 한해서는 다음 달부터 지작물 철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작물을 철거하고 또 그 다음에 땅을 고르고 또 토지도 분리하고 관을 땅속에 이제 묻겠죠. 상하수도관 그런 거. 그 다음에 도로도 만들고 전기 시설까지 이제 갖추게 되면은 이제 기반 시설이 거의 이제 갖춰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이제 기업들에게도 땅을 팔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메디컬, 바이오, 뭐 방송, IT 기업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지 조성을 2024년에 마치게 되면은 이제 건물이 바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이곳이 인기가 많아서 땅이 잘 팔려서 건물이 빨리빨리 올라가길 바라봅니다. 고양대로 타고 이렇게 원당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아마 요즘에 눈에 띄실 거예요. 원당역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넓은 부지에 높은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 지금 사진도 보이시죠?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데 바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들어서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6일에 드디어 착공식을 했습니다. 자, 착공식에 누가 참석했냐 보면은 이제 중요성을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여기가 이제 건물 공사예요. 지구라고는 표현하지만 건물 공사인데 규모,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자,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3,700제곱미터에 각각 25층 그리고 20층짜리 건물 2동이 세워지는데 자, 2개 동의 연면적을 합치면 무려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익숙한 평수로 계산하면 3만 2천여 평이 되는 아주 넓은 그런 공공 건물입니다. 일단 공공 건물치고는 크기가 어마어마한 편에 속해요. 네네.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자, 요게 뭐 단일한 성격이 아니고요. 총 5개를 지금 골고루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 산업, 주거, 상업, 행정, 그리고 마지막이 재생. 자, 요런 5가지 기능이 이 하나의 건물에 다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들어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 뭐 산업, 주거 다 포함시켰어요. 국토부 네네. 장관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양 성사 혁신지구가 이게 도시재생 그 혁신지구의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이에요. 성공적인 진행 여부가 좀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4년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소식은 고양시 전셋값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양시 전셋 가격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무려 13.83%나 상승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특히 일산 동구가 이 기간 동안에 전셋 가격 상승률이 유독 컸는데요. 상승률이 17.17%로 전국에서 비교를 해봐도 시흥 그리고 인천 연수구 다음으로 일산 동구가 3위입니다. 그럼 일산 서구랑 덕양구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일산 서구도 13.24% 그리고 덕양구는 12.4% 상승해서 일산 동구만은 좀 못 미쳤지만 하지만 세 개구 모두 전국 평균인 8.2%를 훨씬 웃도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건수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거래 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서구가 5,239건, 아까 그 해당 기간 동안입니다. 덕양구는 4,599건, 일산 동구가 2,995건으로 거래 건수는 서구가 많고 또 일산 동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일산 동구가 거래 건수는 적었지만 상승률은 높았다 이렇게 확인되네요. 고가의 전세 보증금으로 거래된 곳이 일산 동구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통계도 나오네요. 네네, 고가 거래가 많아서 아무래도 상승률을 좀 주도한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고양시에서 전세 보증금이 7억 원 이상 거래된 것은 199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 거래 건수의 약 1.55%인데요. 이 중에서 일산 동구가 157건으로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덕양구는 27건, 일산 서구는 15건 이렇게 그쳤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기준을 높여서 10억 원 이상 거래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 전세가가 11건이나 거래가 됐는데 예. 전부 일산 동구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일산 동구가 비싼 아파트가 많나 보네요. 아무래도 원시티라든가 노진 YCT 그런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이번 주 고양시문 3면 기사 흥미롭습니다. 고양시 주거복지사업 그리고 주거복지센터를 집중 소개하는 기획 기사인데요. 특히 각종 주거 문제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무주택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선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이거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텐데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죠. 네. 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이름 그대로입니다. 시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해 주고 그리고 또 방법을 찾아주는 곳이다. 주거 고민 해결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동안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뭐 주택 지원, 뭐 생활 안정 융자 지원, 또 청년 주거 금융, 뭐 부동산 분쟁 조정 등등 고양시가 여러 가지 주거 복지 사업들 다양하게 이렇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각각 여러 가지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주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상담해야 되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의 민원이 다 다르니까 잠깐만 이걸 어떤 사업이랑 연결해 줘야 되는지를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이제 주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뭐 구청 가거나 동사무소 갈 필요 없다. 그냥 이곳으로 바로 직진해서 가라.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곳에는 주거복지 전문가를 비롯해서 5명의 직원들이 늘 상근을 하면서 상담자에게 딱 맞는 이런 주거복지 정책을 이렇게 찾아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 주거 문제 고민 해결사일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딥니까? 원당 주교동 마산공원에서 성사 주교 지하차도로 이렇게 가는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배다리 사랑 나눔터 지금 요 사진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4층으로 가시면 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이번 주 고양신문 3면 기사 또는 온라인 고양신문에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검색하셔서 해당 기사를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 됐습니다. 지난주 18일이죠. 무료화된 지 22일 만에 법원이 일단 다시 돈을 받으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경기도가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유료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은 거네요. 네, 저한테 제가 제 취재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2번이나 냈는데 경기도도 일산대교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져왔는데요, 처음에. 운영사가, 그 운영사는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운영사가 안 된다. 운영권 가져가는 것 집행을 정지해달라. 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응, 그래. 정지해줄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되자 경기도가 한 번 더 공익처분에 들어가요. 2차 공익처분인데 운영권이 안 된다면은 통행료 진술을 금지시키는 공익처분을 이제 그때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곧바로 법원에다가 운영사가 얘기를 했어요. 정지시켜달라고. 그래서 법원이 또 받아들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유료화가 다시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도랑 일산대교 운영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무료 통행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보면은 불복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는데, 자, 불복종하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시민 자발적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돈 안 내고 다니겠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이 이야기가 시민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이재준 시장이 기자회견 할 때 얘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뭐 지령 내린 거 아니야 시장님이?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아무튼 자발적인 참여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이패스 카드 없이 통과하는 그런 차량들도 꽤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국민청원도 있었다면서요? 불복종에 관련된? 네, 거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대신 통행료를 내준다는데 왜 안 받느냐? 일산대교야. 국민 허주머니 돈만 돈이고 경기도가 사후 정산으로 내겠다는 지급금은 돈이 아니란 말이냐? 라고 이제 강하게 일산대교를 비난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제 그냥 운영권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있거든요. 합당은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지금 무료화하는 것도 정산을 다 사후에 해주겠다. 얼마 전에 보도 자료가 또 나왔는데 연내에 집행 가능한 통행료 종산료 60억 원을 이번에 마련했다. 당장이라도 돈 낼 수 있으니까 일산대교야 협상하자. 좀 대화 좀 해보자. 우리 돈 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자꾸 시민들 돈 가져가려고 해. 뭐 이렇게 지금 좀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전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흥미로운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강에 물에 둥둥 뜨는 수륙 양용 수상버스를 띄워서 출퇴근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 예, 좀 신박하긴 한데요. 예. 자, 아이디어를 렌탈하기 누구냐? 민경선 경기도 의원입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민경선 의원은 한강에 육상과 수상을 넘나들어 운행할 수 있는 수륙 양용 버스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하자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솔깃한 것 같으면서도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인데요. 어쨌든 민경선 의원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교량, 도로 신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최소한 5년, 10년 걸려야 이제 현실화되는 문제니까 그 전에 수상버스는 한강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만 확보하고 법률만 정비하면 바로 당장 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장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 있는 그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이런 곳을 기점으로 한강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편의성과 만족도도 무척 클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운영 사례가 있습니까? 자, 사진을 보시면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여기 국내에도 있네라고 좀 재밌게 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충남 부여의 백마강이라고 거기가 이제 역사 관광지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이렇게 수륙 양용 버스가 운행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관광용이죠. 예. 네, 그리고 이게 하지만 이제 관광 노선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관광 노선으로 하는 거랑 출퇴근용으로 만드는 거랑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양신문 문화면에는 올해 새로 문을 연 일산도서관 박미숙 관장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산도서관이 약간 특별한 거는 고양시 18개 도서관 중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이런 도서관이라는 점입니다. 사진은 그동안 일산도서관에서 이렇게 시행됐던 행사들인데요.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기획자이자 도서관 정책 활동가로 이렇게 활약을 했던 박미숙 관장은 민간 위탁 도서관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향문화원 앞마당에서 오래간만에 흥겨운 농악대의 풍물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진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마을 농악대인 성석동 진밭두레 보존회가 고양문화원 야외광장에서 정기 발표회를 갖는 모습입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진밭두레 농악대는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명나는 우리 고장의 장단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